예, 안녕하세요. 구미수 한의원 재강 원장입니다. 평생 고생하던 만성소화불량, 연소식도염,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내시경 검사를 해도 특별히 원인을 못 찾겠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병원 검사 많이 하셨죠. 그래도 원인을 몰라가지고 또 병원에서 주는 약 몇 달치 드셔고, 조금만 드셔도 여기가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덩어리 있는 것처럼 갑갑하신 분들 많으시죠. 왜 지금까지 제대로 이 병이 진단이 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모르셨던 사실, 이왕이면 새로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조금 비용을 좀 덜하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니까 자, 집중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구미수 한의원 재강호 대표 원장입니다. 네이버 쳐보시면, 핸드폰 딱 쳐보시면 저 이름 나옵니다. 저 이름으로 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어려운 중에서 이렇게 검색이 나오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 논문도 좀 많이 좀 쓰고, 또 그다음 활동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또 들어갑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당신은 반드시 구미수 담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위장 치료한답시고 온갖 노력 비용 썼지만 아무런 효과 없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일단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야, 이분은 우리 한의원 그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세요. 무슨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었는데 우리 수한의원 약 먹고 낫습니다 하셔가지고 가슴에 막힌 게 막혔던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좋아하셨다고 문자로 감사하다고 전해주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영성식도염 전국 단위 밴드에서 운영진이신데 도저히 안 낫던 부분을 우리 병원 오셔가지고 치료하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개인 카톡으로 또 보내주셨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감사합니다. 새 삶과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계속 불편하신 부분을 치료를 잘 못하셨는데 우리 좋은 인연을 가지면서 좀 치료되면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전해주셨어요. 이런 문자 카톡 받을 때 정말 요 한의사로서 이 병을 치료하면서 보람을 좀 많이 좀 느끼죠. 예. 자, 입이 수없이 검증된 위장병 완치 사례들, 우리 구미수 한의원 그 후기를 쓰신 분들 이렇게 한번 캡처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방문했을 때는 무연숙듬 치료를 하면서 치료 온다는 마음으로 치료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도 워낙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보니까 기대를 좀 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치료 2주 후부터는 몸속에 변함이 느껴질 정도의 호전감을 느꼈고, 4주 후에는 가슴 쓰림에 의한 불면증이 완치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식도염, 과불량, 불면증 초반에 너무 심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반신반의로 시작했던 치료가 이렇게 완치가 되다 보니까 스스로 한방치료 효과에 놀라웠다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며칠, 몇 주 혹은 몇십 년 동안 소화불량과 식도염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볼 수 있는데 강력 추천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병들, 우리 담벽병이라고 또 설명을 뒤에 또 해드릴 건데, 보통 이제 가족들이 또 비슷한 병이 또 많습니다. 따님이 치료를 하고 좋아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따님의 권유를 받고 담벽병 치료를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인근 이제 대학병원에서 CT, MRI, 피검사 등 온갖 검사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우리 병은 담벽병이라는 진단받고 한 달 동안 한약 복용하면서 많이 속이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우리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심정미 원장님, 저하고 이제 부부입니다. 예, 부부 한의학 또 진료하고 있고 여성 원장님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 원장님하고 또 상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상담하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치료해가지고 많이 좀 괜찮으셨고, 구미수 한의원이 담적병 전문 한의원으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치료하러 오셨는데 치료하셔가지고 많이 좀 오주셨다고 이렇게 이제 후기들을 많이 좀 적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우리 인근 대학병원에서 원래 이제 진료 의뢰사라고 해가지고 이 환자분을 조금 더 치료를 여기서는 못하겠고 다른 상급병원으로 많이 보내드릴 때 진료 의뢰서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담적병 관련해가지고 역으로 대학병원에서 우리 구미수 한의원으로 진료 의뢰서를 써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속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에 계속 가가지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했는데도 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검사를 해도 특이 소견 없고 위내시경을 해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위장관 운동이다, 기능성 소화불량이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또 구미 쪽에서는 우리 담적병으로 구미수 한의원이 제일 좀 유명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아셨는가 봐요. 구미수 한의원으로 좀 가봐라고 이렇게 의뢰서를 써주셨어요. 이게 담적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학병원에서도 치료 잘 못합니다. 요 이유에 대해서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의 위장병이 그동안 죽어도 낫지 않았던 이유 궁금하셨죠? 담적병이라고 합니다. 담적병이란 폭식, 과식, 급식, 야식 등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위장 내에서 소화되지 못한 음식 노폐물이 부패하면서 형성된 담독소가 위장 외벽에 쌓여 굳어지는 병을 말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급식은 우리
학교나 회사에서 급식이 아니라 급하게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딱따기를 그려가지고 병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을 해석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조직 해부학적 방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기능 해부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보통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현대의학은 조직 해부학적으로 시선을 가지고 어떤 검사나 치료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탁기에 옷을 한 개밖에 안 넣어도 막 세탁기가 잘 안 돌아가고, 그러면은 첫 번째 세탁기 벽면에 뭐가 있는지 뭐가 깨져 있는지 그런 걸 보잖아요. 그거처럼 소화가 안 되면 일반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내시경 검사를 해서 위장 외벽에 어떤 염증이나 개양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조직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담배병 오시는 환자분들 상담해보면 거의 대부분 내시경 검사 다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시경 검사를 해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보통 이제 40대 이상 정도 되면은 위암, 대장암 이제 확률들이 조금 올라가서 보기에 정기 검진을 해서 이제 판별을 해내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암, 대장암 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검사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위암, 대장암 환자들은 사실상은 1개월 사이로도 5kg, 10kg씩 많이 빠지고 다른 이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들이 내시경 사용에서 특이 소견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자기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환자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미 지역 같은 경우도 우선은 이제 인근의 대학병원, 동네 내과에 가봤다가 그 다음에 또 내시경 검사해봤다, 큰 내과 가서 또 내시경 검사해봤다가 또 안 되면 또 이상하다 뭐 없다고 해가지고 또 대학병원 가죠. 대학병원 갔다가 우리 환자분들 보면 요 인근 대학병원 갔다가 아이고 대학 지방에 모르는갑다 싶어가지고 또 그런 생각 가지고 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막 몇 개월 예약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원인을 몰라요. 우리 아까 인근 대학병원 원장님이 진료를 해서 우리 병원으로 오히려 써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환자 중에 한 분은 반대로 삼성의료원에서 이 환자는 담백병인 것 같다고, 또 그분이 어떻게 또 우리 병원 또 알았는지 그 삼성병원 의사쌤이 구미에 그 수환이원 담백병 쪽이 치료해라고 구미 환자라서 이쪽으로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참 이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세탁기 오래 쓰다 보면은 약간씩 때가 낄 수는 있어요. 물론 때가 낀 걸 막 깨끗하게 씻을 필요는 있는데 때가 낀 게 원인이 아니고 밑에 전동기가 멀쩡해 보이는 전동기가 안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때가 낀 거를 계속 볼 게 아니라 전동기 안 돌아가는 거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어떤 만성소화불량 있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여기에 벽면에 뭐가 있는지 그것만 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면은 그거를 말고 다른 시선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시선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볼 때 아까 조직해법적 문제 말고 기능의학적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 전동기가 멀쩡해 보이는 전동기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를 시키고 위장에 위산이 분비가 되고 연동작용이라고 합니다. 위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소화시켜 소장대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연동작용 움직임이 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딱딱해진 거예요. 그게 담백병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위장 벽면을 치료할 게 아니라 이 딱딱해진 움직임을 다시 개선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능의학적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병이 별개입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내시경상에 문제가 없는데 답답하시다고 하신 분들은 이런 조직해법적 문제를 계속 검사를 할 게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기능의학적 방법으로 다른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담백병 치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이 병이 왜 생기는지 그것도 궁금하시잖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체질적 요인. 원래는 20대,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병의 유병률이 좀 낮습니다. 보통 젊을 때 건강한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아픈 데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40대 이상 정도 되면은 그 이후로 자기의 약점이 좀 두드러지면서 좀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기의 약점부터 좀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체질적 요인으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체하고 기능이 좀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꾸 소화 쪽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아드님 따님들도 체질 요인으로 이런 담배병이 잘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또 뒤에 또 우리 유명한 논문표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체질적 요인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사실 이 병이 해부학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경 문제,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자율신경 문제들이 또 위장의 움직임을 또 방해를 하거든요. 그런 요인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경성 소화불량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구미수 한의원이 이 담배병을 참 전문으로 본 이유가 이쪽으로 계속 파고들었어요. 파고든 이유 중에 하나가 구미 지역은 좀 특이하게 20대, 30대 분들의 식습관 요인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구미 지역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뭐 12시간 근무를 하고 나서 다시 또 허기가 지다 보니까 드시고 또 바로 주무시고 하다 보면 식습관 문제가 또 생기죠. 아니면 요즘에는 또 가식, 야식을 또 많이 드시죠. 그러고서 바로 주무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담배병이 더 잘 생기고, 또 구미지역 같은 경우는 LG나 삼성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하신 분이나 또 이제 출장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보면은 출장 가서 몇 주 가면서 늦게까지 일 열심히 하시고 바로 주무시고 이렇게 습관이 패턴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담배병이 많이 좀 잘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 유명한 이제 저널에 있는, 내과 저널에 있는 논문인데요. 이 그래프는요, 나이에 따른 위산 분비, 양을 표현하는 겁니다. 10대, 20대, 우리 어릴 때, 젊을 때는 철도 씹어 먹는다. 그만큼 위산 분비가 원활해서 소화력이 좋습니다. 그러다 급격하게 30대부터 떨어지고 40대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젊을 때보다 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담력병들이 이때부터 사실은 기능 쪽이 위장 기능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담력병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참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첫 제목에 이제 요 만성소화불량 하면서 용성식도염도 넣은 이유가 뭐냐면 만성용성식도염 환자가 또 많습니다. 사실 이제 만성용성식도염 환자를 좀 설명을 하면요. 조금 더 이제 우리 구현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뭔가 먹으면 금방 신물이 올라오고 뭐 올라올 것 같은 환자, 그리고 뭔가 먹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 쪽으로 해가지고 뭐가 올라오는 느낌들 하시면은 보통 환자분들 좀 많이 놀라시거든요. 가슴 쪽이다 보니까 심장 쪽에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심장 쪽에 심근경색이 또 급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심전도 검사도 해보시고, 근데 심전도 검사에서도 문제도 없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흉부 엑스레이 찍어도 문제가 없고, 근데 나는 먹으면 자꾸 뭐가 여기가 가슴이 싸하고 뭐 올라온다 하면, 그러면 사실은 영양식도염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내리는데 초기 역류성 식도염 환자 같은 경우는 우선 신물이 올라오니까 제산제 중화제를 좀 씁니다. 그러면 우리 감기운이 있을 때 살짝 이제 열 내리게 해열제를 쓰고 자기가 면역이 작동을 하면 감기가 하루 먹고 잘 쉬면 좀 낫는 것처럼 초기 유용성 식도염 환자들은 제산제 중화제 먹고 이제 하루 이틀 조금 이제 식사도 좀 자제하고 하면 자기 원래 기능이 돌아오기 때문에 낫거든요. 초기 경증의 유용성 식도염 환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증이나 만성의 유용성 식도염 환자가 있습니다. 중증이나 만성의 유용성 식도염 환자는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위산 분비 기능이 좀 떨어지는 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담적병,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유용성 식도염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 같은 경우는요, 제산제 중화제를 써야 될 게 아니고, 위장 기능 자체를 또 올려주는 치료를 따로 해야 되는데, 우선 제산제 중화제를 좀 쓰다 보니까, 그날은 하루 이틀 또 덜한 것 같다가, 자꾸 제산제 중화제가 몇 개월 자꾸 축적이 되다 보니까, 더 기능이 또 떨어져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 경우는 사실상은 제산제 중화제를 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화 기능을 올려주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서 위산이 자꾸 역류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실상 소화 기능을 좋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것을 없애주면 되는데 이거를 자꾸 올라가는 거를 제산 중화제를 쓰다 보니까 약간 좀 덜한 것 같다가 자꾸 소화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쪽으로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에 오실 때도 이런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치료 회복할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성 식도염 환자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담적병 치료 쪽으로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소화제, 위산분비 억제제를 또 장기간으로 드시다 보면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이제 아까 조금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 감기 환자하고 좀 비유를 또 합니다. 20대 건강한 청년이요. 1년 내내 감기 한 번도 안 걸리다가 감기운이 살짝 올 수가 있어요. 찬바람 쐬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으스스로 추우면 감기약 하루 먹고 잘 쉬면 그 사람은 자기 면역력이 작동해서 딱 낫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 손잡고 와가지고, 아이고 원장 선생님이 우리 애는 감기 한 번 걸리면 가을부터 찬바람 부는 가을부터 봄까지 감기가 안 나고 자꾸 안 떨어지고 열 올라가지고 해열제 살짝 먹으면 그날 조금 덜 하다가 또 안 떨어지고 계속 병원에 갔다 갔다 하다가 폐렴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할 때는, 그때는 엄마가 애 손잡고 올 때 감기약하고 처방하러 온 거 아니에요. 걔는 감기약이 문제가 아니라 감기를 이겨낼 면역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때는 걔를 제대로 진맥해가지고 보약 처방해가지고 면역 올려주면 감기 걸릴 빈도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가 걸리더라도 좀 빨리 좀 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치료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담적병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기능 자체가 좀 떨어져가지고 했는데 자꾸 위장약만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자꾸 먹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위산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위산은 우리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이 완전 무균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면역작용을 해가지고 하는 역할을 해요. 세균을 죽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자꾸 설사하고 장염이 잘 걸려요. 그리고 자꾸 면역이 떨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또 소화가 자꾸 안 되는 게 자꾸 빠져버린다 했잖아요. 위산 분비 억제를 자꾸 더 시키니까 소화가 안 되면 위산 분비가 자꾸 적게 돼서 소화가 안 되는데 자꾸 위산 분비 억제를 쓰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구취, 식물, 트림, 가스 나는 게 계속 더 심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도 우리 유명한 내과 저널에 있는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위산분비 억제제를 오래 드시면, 우리 나이가 좀 드시면은 뼈 잘 부러지는데, 이게 칼슘 제제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네랄 흡수 잘해야 되는데, 위산분비 억제제를 먹으면 미네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산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뼈가 잘 부러지는 겁니다. 골다공증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의미 없는 위장약, 위산분비 억제제를 드시는 게 안 좋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 방향을 잡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기존에 치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담저병을 우리 병원이 4천여 건 치료할 수 있었던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제가 아닌 위장 기능 끌어올리는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위장인데요. 움직이죠. 음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짜주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위산이 분비되면서 소화가 되고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위장의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위장의 연동운동 장애가 생긴 게 담저병인 거예요. 결국엔 담저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그동안 점막, 위장 점막 이상을 해결하는 치료법에서 벗어나서 기존 내과에서 뭐 내시경을 자꾸 보는 그런 치료법에서 벗어나서 위장 내에 변성된 환경이나 병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위장이 잘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치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치료 방법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미수한의원에서는 유골탕이라고 해가지고 이 담저병을 치료하는 특효 처방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두 번째, 위장 외벽의 혈액순환하기. 굳어 있는 거죠. 우리 환자분 중에서는 사실 우리 한의원에 오시면서 담저병의 존재를 아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영상을 보고 저 말고라도 유튜브 영상 보고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경우는 또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까지 가셔가지고 치료했다가 또 실패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뭐냐면 특효 처방도 중요해요. 우리 한의원도 특효 처방 좀 쓰잖아요. 특효 처방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 한의원에도 처방만으로 치료하는 환자분도 좀 있습니다. 또 아까 이제 뭐 용현수익도인 밴드에서 오신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저번에 또 통영에서 또 오시고 또 울릉에서 오시고 그런 분들은 자주 치료를 여기까지 뭐 일주일에 몇 번 못 오시다 보니까 처방만으로도 치료를 많이 해요. 그 경우는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효 처방 이때까지 안 드셔보시다 보니까 특효 처방만으로도 치료가 또 활성화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환자분 중에서 이 담저병이 오래됐거나 좀 만성이면서 좀 많이 굳어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처방 플러스 조금 더 액티베이션 활성화되는 치료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나 대구까지 갔는데 조금 더 고가의 치료도 하긴 했는데 치료를 실패하신 분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특효 처방도 좋긴 좋지만 직접 치료가 액티베이션이 좀 약해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우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특효 처방도 하고 또 직접 치료도 같이 좀 하면 훨씬 더 좀 치료 효과들이 더 올라갑니다. 그 치료가 결국에는요, 보통 이제 이런 담저병이 있는 분들은 아랫배가 차고 손발이 차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담적에 있는 복부에 망등을 해서 위장 외벽의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찬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위장 대장경락의 침치료, 뜸치료, 왕뜸치료 따뜻하게 이렇게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우리 환영만이 또 하는 치료인데 위장 주변의 근육층의 운동성 회복하는 치료, 특수 고주파 치료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까 위장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고개 안 움직거린다 했잖아요. 그걸 활성화시켜야 주는 거예요.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침하고 뜸도 하고 처방도 드시면서 그 다음에는 복부를 자꾸 풉니다. 여기가 딱딱한 덩어리가 그냥 굳어져 있거든요. 근육이 굳어져 있거든요. 위장이 안 움직거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옛날에 소환된다면 할머니들 약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주물러주죠. 따뜻하게. 그거처럼 우리 특수고주파 장비가 좀 고가의 장비인데 심부투율이 됩니다. 피부까지 열자극이 되거든요. 그거를 침하고 뜸하고 나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1대1 붙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따뜻하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요 시동이 조금 더 빨리 활성화가 더 잘 되거든요. 그 치료를 통해서 또 위장 주변에 근육 풀어주고 담족 독소를 흩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고주파, 특수 고주파 치료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담족병을 또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진짜 치료될 수 있을까? 그럼요.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이해는 하셨죠? 담적병이 뭔지 지금까지 나는 자꾸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고 내시경 검사해도 몰랐는데 먹어도 안 되고 하는데 왜 이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됐는지는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 아셨고 이런 방법 치료하는 건 아시겠죠? 아셨는데 그러면 지금 나서 치료되는가? 그거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만큼 우리 는 이쪽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워낙 참 되게 만족하셔가지고 좀 장문의 편지를 또 우리 후기로 좀 보내주셔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쉬어가는 타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 정도 전부터 속이 답답하고 명치에 통증 및 더부룩함, 구토 증상이 심해 대형 병원에서 검사받았고 위장에는 이상 없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이상은 없는데 속은 안 좋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던 중 검사를 해봐도 위장 점막에는 이상이 없으면서 위장의 기능적인 문제로 발병되는 담적병이 내 증상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구미수한 의원이 소화기 치료를 가장 잘한다고 하고 이것저것 꼼꼼하게 검색해보고 게시된 글도 읽어보면서 내가 느끼는 증상과 글의 내용이 가장 많이 일치하기도 하여 구미수한 의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원 후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원장님과 상담 후 치료 계획을 세우고 2달 정도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나와 침치료, 뜸치료, 그리고 처음 경험해보는 한방 초음파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 후 소화불량도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속쓰림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5월에 처음 방문해서 2달이 지난 지금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치료 결과에 대해서도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몰라서 어디서 치료하는지 잘 몰라서 저와 비슷하게 고통받는 분이 계시면 적극 추천합니다. 구미수안위원회에서 치료 꼭 받으세요. 특히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신 원장님이야 진부 고주파 치료 등 여러 치료를 도와주신 직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치료받는 동안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신 느낌이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직접 해주신 분들 또 봤고요. 다른 분 사례도 좀 볼게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요, 영성 식도염, 위축성 위염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사실 한참 전에 이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 병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한번 더 봅니다. 올해 초부터 역류성 식도염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하생소견으로 내과에서 역류성 식도염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는데 소화불량 아직 지속적으로 있고 속이 더부룩하여 답답하면서 가슴과 명치 통증도 있는데 심하면 새벽에 타는 아프고 가슴이 쪼이는 양상의 통증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보면은 맞죠?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슴 쪼이는 양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심근경색인 줄 알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심전도 검사도 해보죠. 심전도 검사에서 문제가 없죠.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 뭐 먹고 나서 바로 주무시다 보니까 막 한이 올라가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가 사실 평소에 목에 이물감이 좀 있었어요. 역류성 식도염 초기 증상이 좀 있었는데 그 앞에 3월, 8월 그때 당시에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더 악화되고 나서 뭐 이런저런 다 치료 다 하고 나서 더 재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사실 그래요. 아까 기능성 질환이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환자도 그렇고요. 담배병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큰 병을 앓고 나서 2차적으로 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분 중에서는 또 항암 치료 하시고 나가지고 몸 전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원래 소화 기능이 약하면서 그러면서 막 너무 목도 못 먹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항암 치료 다 됐다고 해도 그런 경우 사실은 담배병의 범주로 보고요. 또 어떤 경우는 환자분이 무릎 수술하고 나서 우리 큰 수술하고 나면 기운 다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몸 전체 컨디션이 다 다운되고 뭐 검사를 해봐가지고는 수술 잘 됐다는데 자기는 그 이후로는 자꾸 밥도 못 먹고 뭐만 먹으면 뭐 체하고 속이 안 좋고 하면 이 환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환자가 담배병 환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 이후로 이런 코로나 관련한 거 비염 치료까지 다 괜찮고 그렇게 계속 재발하고 그렇게 괜찮다가 이게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한의원 오셔가지고 뭐 한 장을 보름 정도 복용하고 난 이후부터 가슴 쪽으로 심하게 쪼이는 양상의 통증 없어지고 역류성 증상 없어지는 거예요. 소화불량 없어지고 이런 환자들은 소화불량 전체를 해결해야지 이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역류성 약만 먹을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소화기 불편함이 한 달 정도 하고 좀 괜찮아지셔가지고 가슴 통증 거의 없어지고 일반적인 식사 후에도 소화불량 없어지고 거기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셨다고 우리 친절한 설명과 직원들이 따뜻하고 섬세한 친절이 많이 위로가 되었고 편한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렇게 후기를 자세히 써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환자 볼게요. 이 경우도 좀 특이합니다. 우리 담배병을 보시는 환자분 중에서는 워낙 요즘에는 유튜브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극적인 영상, 특히 이제 의료인이 아니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하시는 분 중에서 옆구리만 아프면 이걸 가지고 췌장암이다, 췌장암 판별되면 바로 말기 한번 바로 죽는다. 막 그런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 유튜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 보고도 환자분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원장님 옆구리가 아픈데 이거 지금 췌장암 아니에요? 막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좀 실었는데요. 이번 경우 볼게요. 실제 사례입니다. 이번 엔지니어로 이제 구미에서 근무하시는데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명치부터 좌우 옆구리 통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면서 허리 등까지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 전체적으로 앞뒤 가릴 것 없이 지속적인 통증이 오랫동안 계속되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생각하는 게 허리가 안 좋은 줄 알고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꾸준히 받았대요. 그런데 꾸준하게 치료받는 정세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 환자분들 이걸 보시면 속이 안 좋고 옆구리가 아플 때 이것도 이제 집에서 혼자 간편하게 감별하는 법을 제가 오늘 소중한 팁입니다 알려드리면, 옆구리 아플 때 움직이면서 하면 아프면요, 그럴 때는 근골격계 문제인 거예요. 움직일 때 근육하고 인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근육 인대에 문제가 있고 허리가 안 좋고 하면 디스크 같으면은, 아니면 늑간신경통 같으면 움직이면서 아프고 안정신은 안 아파요. 그러면 치료 방향은 근골격계 계통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형외과 가거나 아니면 한의원 오셔가지고 우리 한의원 오셔가지고 치료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속이 안 좋으면서 옆구리가 아파요. 움직일 때 안 아프고요, 안정시에 속이 안 좋으면서 옆구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속에 뭔가 내과적인 원인을 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 알고 계시고. 그런데 또 문제는 옆구리가 아픈데 근골격 문제 아닌 건 제외시켰고, 그러면 뭐 때문에 아프냐, 내과적인 문제에서 뭐가 아프냐, 그것도 좀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를 지인에게 얘기하니까 지인은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이 안 좋아도 옆구리가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신장이 안 좋고 신우신염대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신우신염이면서 염증이 있으니까 뭐 열을 동반하거나 다른 신호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으로도 의심해 볼 수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분은 검사를 해보니까 별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에는요, 내과적인 검사에서 문제없고 근골격계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서 뭐가 소화가 안 되면서 답답하고 하면 위장이 굳어가지고 위장압이 올라간 거예요. 위장압이 소화가 안 되면 압이 올라가면서 옆구리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치료는 위장압을 낮추는 치료,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치료, 당뇨병 치료하면 압이 내려가면 옆구리 통증도 같이 없어집니다. 예, 되시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집에서 그러던 중에 TV를 보던 중 담적병에 관한 건강 프로그램 보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보다가 보니까 사실 구미, 칠곡, 문경, 상주, 김천, 여기에서 우리 병이 제일 전문으로 치료 임상례도 제일 많고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미수 한의원이 담적병 치료 전문 병원이라고 해서 내원을 결심하게 해서 우리 병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서 척추도 살펴보고 다른 뭐 대사 관련 설문지도 체크하고 진맥도 해보니까 결국엔 담적병인 거예요. 그래서 담적병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소화기 병원인 구미수 한의원의 치료는 무척 만족스러웠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약을 2달 투여하고 일주일에 3번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침통 고주파 치료 열심히 하셔가지고 불편 거의 없어진 거예요. 치료 마치고 일상생활 복귀해서 내원은 하지 않지만 갈 때마다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네요. 예. 그래서 치료 효과 및 상담 진행과는 친절함 등 모든 면에서 소문이 날만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감상을 해주셨는데, 이해되시죠? 예, 참 요즘에 워낙 어그로를 많이 끄는 영상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이럴수록 오늘 이렇게 영상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맞죠? 예,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또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열심히 잘 들으셨죠? 그 다음에 자, 다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거예요. 우리 영상 보시는 당신은 호미로 막을 사람인가요? 가래로 막을 사람인가요? 제가 상담을 해볼 때 참 느낄 때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병이 오래 안 될수록 치료가 빨라요. 그리고 오래될수록 치료가 늦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위장이 막 굳어있어가 소화가 안 되는 상태로 굳어있으면 당연히 푸는데 시간이 또 걸리죠. 우리 병원 치료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소화제 치료 아닌 거예요. 그날 하루 소화제 먹고 그날 약간 소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치료가 아니고요. 꾸준하게 굳어있는 거를 좀 올려주는 거예요. 기능 올려주다 보니까 환자분들 반응이 오늘보다 일주일 후, 일주일 후보다 보름, 보름보다 한 달 후 자꾸 기능이 올라가면서 보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20, 30대 식습관 문제만 좀 있던 분들은 보름 정도 만에 거의 한 7, 80%, 그리고 한 달 정도면 거의 완치 수준까지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오래될수록 그럼 치료가 자꾸 어려워지죠.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리고 고생도 많이 또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우리 한의원에 많이 바쁩니다. 바쁘고 바쁜 시간에도 이 시간 내가지고 찍는 이유는 상담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담즙병인데 이 담즙병을 모르고 자꾸 내시경 검사 반복하고 똥똥 치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을 또 키워가지고 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좀 치료 기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고생을 하시거든요. 또 그다음 또 안타까운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담즙병인데 이게 이제 일반 내과에서는 잘 그렇게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모른다 하니까 신경성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신경성 소화불량 쪽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또 이제 신경과 처방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신경과 약을 또 계속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또 전체 기능이 또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보면은 치료가 빨리 되는 사람, 늦게 되는 사람 이제 구별하는 게 뭐냐면은 젊을수록, 그리고 오래 안 될수록 또 치료가 잘 되는데, 나이 들수록 오래 될수록 치료가 더 힘들고, 또 그다음에는 어떤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기능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치료할 때 올릴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기저질환이 있으면 조금 시간이 또 더 걸리기도 합니다.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전체적으로 이제 소화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게 하는 이제 다른 전신 질환들이 있는 환자들, 예를 들면 그런 환자들, 어떤 다른 병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암 치료를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기능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런 분들 살리는데 좀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좀 막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안내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까지 영상을 길게 보시면
참 이게 제가 그래도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소식. 그리고 담력병 환자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드디어 담력병이 건강보험 처리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최근에 우리 모르셨겠지만 최근에 24년 4월 29일부로 해서 모든 질환이 아니라 특정 질환 6가지 질환에 대해서 처약 건강보험, 한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의원에 우리 구미수 한의원이 응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한의원이 선정된 게 아니고 우리 구미수 한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사실 거기 시범사업을 응모를 하려고 하면 여러 서류들을 막 내야 되고 그다음 뭐 당전 시설의 안정성이라는 여러 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번거롭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인근 한의원도 운행 상황에 따라서 아예도 응모도 안 하는 원장님도 있긴 있는데 저는 사실상은 저기 담배병 환자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사명감이 좀 있습니다. 좀 어떤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 못하다가 우리 병원에 오시면서 새로운 삶과 희망을 받으신 분들 보면 참 이게 제가 한의사로 살아가는 게 그날 참 보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비용 때문에 좀 치료를 좀 꺼려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치료 비용이 한 30%만 본인 부담금을 하시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물론 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분 중에서 전체적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좀 보약 처방까지 좀 필요하다는 환자들은 이런 보약까지는 또 건강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조금 예외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담배병 이외에 다른 질환들이 막 섞여 있는 환자들은 이쪽으로 좀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되지만 가능한 한 이제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비용 부담을 좀 줄이도록 우리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자료들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야, 참 우리 구미스 한의원이 요 실제 데이터입니다. 우리 보세요. 하루에도 약이 몇 개입니까? 우리 한의원에서 이쪽에 경북 서부권역 중에서는 문경, 상주, 김천, 예천, 뭐 구미 지역에서는 우리 구미수 한의원이 담배병 치료 1등입니다. 그만큼 환자를 많이 좀 보다 보니까 환자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 상태에서 또 우리 담배병 관련해서 기능성 소화불량, 그 건강보험 관련해서 환자분들 좀 문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상견에 좀 여유가 좀 없습니다. 참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한 한의원당 몇 명까지만 볼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서두르지 않으시면 오셔가지고 못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서둘러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느냐? 예? 자꾸 크게 병 키우지 마시고 요 영상 보시고 바로 오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요 아래 버튼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진료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저하고 직접 이제 오늘 저 영상 보시면 저가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부 한의사니까 우리 심정희 원장님도 있고 우리 다른 원장님도 우리 토요일 일요일까지 총 4분 원장님이 번갈아 다 진료 다 하거든요. 오셔가지고 또 자기사항은 자세하게 또 상담해 보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하고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래 하는데, 마지막을 말씀드리면, 저의 진심 말씀드리면, 참, 아까 제가 이거 치료하면서, 담배병 치료하면서 참 사명을 느낀다고 했는데, 기억에 참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환자분 중에서 한 분은, 예전에 큰 사고를 당하셔가 옆구리에 외상 크게 당하셔가지고, 췌장에 일부 손상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췌장 손상 때문에 후천적으로 또, 당뇨병도 심하고 그러면서 당뇨병성 망막병성도 심해가지고 좀 시력도 좀 잃으셨는데 그러면서 또 췌장 기능이 안 좋다 보니까 위장 전체 기능도 다 떨어져서 소화를 또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하고 치료했는데 죽만 거의 드실 정도로 좀 힘드셨는데 저도 야, 이 환자 진짜 될까? 사실 양방에서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환자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으로 기능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건 한의사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치료를 몇 달 정도 하셨어요. 하고 나서 죽만 드시다가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게 할 때 너무 기뻤거든요. 그럴 때 정말 또 그 환자분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 저도 이게 제어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참 사명감을 느끼면서 되게 좀 벅차올랐어요. 벅차올랐는데 며칠 전에 한 1년 만에 그래 봤거든요. 다른 데도 불편하셔가지고 보셔가지고 신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또 이제 자꾸 붓는다 하셔가지고 붓는 거 특발성 부종도 저하고 치료하려고 오셨는데 제가 경과를 물어봤어요. 그때 한 몇 달 치료하시고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괜찮으시냐? 다행히 그 이런 식사 잘 하신다고 감사하다고 또 이야기하실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참.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하고 좋은 인연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아래 진료 예약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하고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